구름과 파도의 흰빛이 눈부시게 선명한 곳. 온화한 날씨를 닮은 부드러운 춤과 음악이 있는 곳. 발길 닿는 곳마다 거대한 자연의 품을 경험하는 곳. 그곳이 바로 하와이다. 하늘과 바다와 땅의 축복 속에서 피어난 무지개 너머, 행복은 모두에게 똑같이 두 팔을 벌리고 있다. 서서히 고도를 낮추는 비행기 창밖으로 화산섬 하와이가 얼굴을 드러낸다. 파도가 밀려 다다르는 곳이 와이키키 해변이 아닐까. 설레는 마음은 벌써 하와이에 도착해 있는 듯하다. 인천공항을 출발한 비행기는 약 8시간 만에 호놀룰루에 도착했다.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가장 남쪽에 위치한 하와이. 총 137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8개의 섬에만 사람이 산다. 하와이에서 세 번째로 큰 섬 오아후에 주도 호놀룰루가 있다.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춘 하와이 정치 경제의 중심지다. 설레는 마음으로 하와이 땅에 발을 디뎠다. 도착하는 사람과 마중 나온 사람들의 설레임과 반가움으로 활기가 넘치는 입국장. 여느 공항과 다름없는 이 풍경이 왜 남달라 보이는 것일까 했더니 가족, 친구, 손님을 기다리는 사람들마다 들고 있는 하와이 전통 꽃 목걸이 레이 때문이다. 손님을 맞으며 반갑게 건네는 인사, 알로하. 코끝을 맴도는 감미로운 꽃향기 속에서 처음 만난 하와이 공항 풍경은 여느 도시를 방문했을 때보다 친근감이 더했다. 그 모습이 기분 좋아 나는 한참을 입국장 한편에 앉아 있었다. 사람들의 만남을 지켜보고 있으려니 영화 러브 액츄얼리의 공항 장면이 떠올랐다. 레이를 목에 걸어보지 못한 것이 아쉬웠는데 공항을 벗어나는 길에 레이 가게들이 있어 걸음을 멈췄다. 내가 들른 곳은 그 중에서도 가장 역사가 오래된 가게라고 했다. 빠르지는 않지만 꽃잎이 상하지 않도록 매만지는 신중한 손끝. 할머니의 얼굴과 손에는 레이를 만들며 보낸 긴 세월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듯했다. So when have you started making leis? Oh, for how long I've been making leaves? All my life. All your life? Yeah. When I was a young girl. My mother used to, no? 선대 할머니가 왕과 공주를 위한 레이를 만드셨던 최고 기술자였다며 자랑스러워하는 도라 할머니. Every day, make people happy. 대화를 마칠 즈음 할머니가 방금 만든 레이를 목에 걸어주신다. 진정 출발이 기분 좋다. 알로하가 절로 나온다. 첫 목적지는 와이키키다. 마침 와이키키의 명물 와이키키 트롤리가 지나가기에 얼른 올라탔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으니 내가 하와이에 와 있다는 것이 더 실감난다. 세계 최고의 해변 와이키키에 도착하니 와 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티끌 한 점 없다는 말이 실감나는 청명한 날씨. 해변과 조화를 이룬 푸르른 주변 경관이 아름답다. 그런데 레이를 두 손 가득 든 동상이 와이키키의 입구에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띈다. 하와이 출신 전 올림픽 국가대표 수영 선수였다는 듀크 카하나모쿠. 여러 개의 메달을 고향에 안겨준 국민 영웅이라고 한다.
와이키키는 열대 사바나 기후와 맑고 깨끗한 바닷물로 세계적인 관광지가 된 곳이다. 해변 일부 구역엔 제방을 쌓아 파도의 세기를 줄여 아이들이 놀기에 안전하게 만들어 놓았다. 가족 관광객을 위한 세심한 배려. 와이키키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된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듯해 보였다. 하와이 해변을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는 무거운 서핑보드를 짊어지고 전 세계에서 찾아온 서퍼들도 있다. 파도를 만끽하는 사람들에게 이 순간만큼은 지상 낙원이 따로 없는 듯 보였다. 하와이 하면 생각나는 것이 훌라춤이다. 아는 분의 소개로 한 훌라 댄스팀의 연습장을 방문했다. 알로하하며 반겨주는 아이들의 표정이 밝게 빛난다. 박 2개를 붙여서 만든 하와이 전통악기 이프 헤케로 박자를 맞추며 선생님의 노랫소리와 함께 학생들의 춤이 시작됐다. 걸음마도 이곳에서 시작했다는 선생님의 손녀가 고사리 손으로 제법 야무지게 박자를 맞춘다. 한결같은 아이들의 미소 역시 훌라춤의 일부라고 하는데 그 미소 덕분인지 아이들의 얼굴이 천사처럼 더 해맑아 보였다. 고대 하와이 음악에 따라 발생한 독특한 무용이 훌라 댄스다. 파도를 타는 듯한 리듬과 바람이 살랑거리는 듯 감미로운 멜로디. 댄서들의 손끝과 몸 동작 하나하나는 하와이의 자연을 상징한다고 한다. 종교의식의 하나에서 모두가 즐기고 감상할 수 있는 춤이 되었다는 훌라. 다양한 춤사위를 보고 있자니 내가 이전까지 알던 훌라춤이 전체 중에서 얼마나 작은 일부였는지 느껴졌다. 하와이 전통춤을 좋아하고 관심이 많은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방과 후 특별 교육을 받는다. 이 호쿨라니 훌라 댄스 팀은 여러 차례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하와이에서도 가장 실력이 뛰어나고 유명한 훌라 댄스 팀이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어린 꼬마의 동작에도 자신감이 가득하다. The one that just finished, the class name is Kale Kaulana. And that means famous or beautiful, famous beautiful lay. And that's the name of their class. And it's a wonderful opportunity for them to work together as a team, as a lay, and put together something beautiful. So they're working on a chant that honors one of our princesses of Hawaii, Kaiulani, Princess Kaiulani. 하와이는 화산섬이다. 호놀룰루와 와이키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에서 유독 눈에 띄는 곳이 하와이 오아후 섬의 상징 다이아몬드 헤드다. 화산섬 오아후의 진면목을 만나기 위해 다이아몬드 헤드를 오르기로 했다. 맑았던 하늘에 금세 먹구름이 밀려오더니 부슬부슬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한다. 어느새 다이아몬드 헤드의 정상에 선명한 무지개가 걸렸다. 무지개의 섬 하와이에서 언제쯤 무지개를 볼까 했는데 저 무지개 너머엔 무엇이 있을까? 무지개를 향해 걷는 산길에 뭔가 신비스러운 일이 생길 것 같았다. 멀리서 보기에는 나지막한 언덕쯤으로 보였는데 따가운 햇볕을 안고 걷자니 더 힘에 부쳤다. 특이한 것은 비가 많다는 하와이인데도 이곳 풀은 말라있고 땅은 사막처럼 건조했다.
하와이는 섬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화산 덩어리다. 섬을 처음 발견한 영국 선장이 분화구 정상의 암석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것을 다이아몬드로 착각한 데서 다이아몬드 헤드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정상에 가까워오자 가파른 계단이 나타났다. 힘겹게 계단을 오르자 이번엔 동굴. 정상까지 가도록 만든 인공 동굴이다. 용암 동굴과 99개의 계단을 통과하면 드디어 정상이다. 와이키키와 호놀룰루시의 아름다운 전경을 볼 수 있다는 정상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나 역시 기대와 흥분으로 발걸음이 빨라졌다. 1시간을 걸어서 올라온 정상.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하와이의 환상적인 모습을 만끽할 수 있다. 미국 본토로부터 3,863.5km나 떨어져 있는 하와이. 주 전체 면적은 남한 면적의 6분의 1, 제주도 면적의 9배 정도다. 멀리 보이는 높은 건물과 대조적으로 태고를 간직한 바다의 풍경. 산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자니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이 아주 멀게 느껴졌다. 우리에겐 멈춘 듯 보이는 자연이지만 긴 시간 속에서 바라보면 조나무쌍한 사연을 간직하고 있다. 자연은 거대하지만 그 속에서 삶을 개척한 인간의 역사 또한 얼마나 위대한지. 자연을 마주하면서 많은 생각들이 떠올랐다. 넓디 넓은 태평양 한가운데 하와이 섬에는 언제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일까? 호놀룰루 중심가에는 옛 하와이 왕국의 유물과 흔적이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1810년 섬마다 다른 왕조를 통일해 처음 단일 왕조를 세운 카메하메하 왕 1세의 동상이다. 서기 600년경 마르퀴세스 제도에서 이주해온 폴리네시아인이 하와이에 정착하면서 하와이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1781년 카메하메하 왕이 하와이의 유력한 주장이 되면서 각 섬들을 정복해 나갔고 이듬해 긴 역사 끝에 비로소 단일 국가를 이룬 것이다. 1778년 영국 선장 제임스 쿡에 의해 외부에 처음 존재가 알려진 이래 서구 열강의 귀속권 분쟁에 휘말린 하와이. 19세기 후반 제당업이 번성하면서 아시아인을 포함한 외국 이민이 증가했다. 이때 한인 이주의 역사도 시작됐다. 카메하메하 왕 동상의 맞은편에는 이올라니 궁전이 있다. 미국 영토에 있는 유일한 왕궁으로 1882년 칼라카우아 왕이 서구의 대도시를 돌아본 후 인상적인 건물들을 본따 건설한 것이란다. 하지만 왕조의 영광은 길지 않았다. 1897년 미국과의 합병 조약에 이어 1959년 하와이는 미국의 50번째 주가 된다. 아름다운 하와이 섬. 그곳엔 전쟁의 상흔을 간직한 역사의 현장 진주만이 있다. (1887년) 하와이 왕조가 미국과 맺은 조약으로 처음 해군 기지가 건설된 곳이 바로 이곳 진주만이었다. 진주만이 역사상 중요한 장소로 떠오른 것은 1941년 12월 7일 일본 비행기와 잠수함이
정박 중인 태평양 함대를 기습 공격한 진주만 사건 때문이었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으로 참전하는 직접적인 동기가 된 역사적인 사건이다. 진주만은 호놀룰루 서쪽 10km 지점에 있는 만으로 입구는 좁고 내부는 넓어서 천연 요새를 이루는 곳이다. 피로 얼룩진 전쟁의 상처도 사라지고 이제 이곳에 남은 것은 한없이 평화로운 풍경과 이 풍경을 지키기 위해선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역사의 가르침이다. 나는 배를 타고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추모관을 찾았다. 일본의 진주만 습격으로 침몰된 USS 애리조나호와 1177명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곳이다. 추모관은 침몰한 애리조나 위에 건설되어 있었다. 이 안에 희생자들의 넋이 서린 것 같아 처연한 느낌마저 들었다. 침몰한 애리조나호의 선체 일부가 수면 위에 드러나 있는 모습을 보니 당시의 참상이 떠올랐다. 조개 껍질의 상처가 인고의 시간을 거쳐 진주가 되듯 침몰한 애리조나호를 품은 진주만도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상징으로 모든 이의 가슴에 남지 않을까 추모관을 나오면서 생각해봤다. 호놀룰루에는 우리 역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장소가 있다. 펀치볼 국립묘지다. 이곳에는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가 목숨을 잃은 연합군 전사자들의 이름을 새긴 추모비가 있다. 우연히도 내가 방문한 날이 6월 25일 바로 다음 날이었다. 한국에서 목숨을 잃은 이들의 이름을 멀리 이국 땅에서 마주한 순간 역사의 소용돌이에서 전쟁의 희생자가 되어버린 그들의 젊음이 안타깝고 미안했다. 전사자들의 넋을 기리는 마음을 짧은 묵념으로 대신했다. 하와이 음악을 찾아 나선 길. 카마카 우쿨렐레는 호놀룰루 시내에서 91년째 우쿨렐레를 만들고 있는 유서 깊은 악기 회사다. 지금 대표는 3대째 가업을 이은 크리스 씨. My grandfather, here, Sam Senior, actually started the company in 1916. So we celebrated last year 90 years. We had a big concert and luau and everything. But he started it, and my dad and uncle have continued it to where myself, my cousin, and 하와이 음악하면 빼놓을 수 없는 우쿨렐레는 사탕수수 농업이 성행하던 19세기 말 포르투갈계 이민자가 가져온 악기가 변형 발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빅 아일랜드라 불리는 하와이 섬에서 자란 코아나무만을 사용하는데 응달에서 4년을 건조시켜야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모든 작업은 일일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오래된 숙련공 7, 8명의 손을 거쳐야 악기 하나가 탄생한다고 한다. 보통 줄 4개짜리가 기본으로 음의 고조에 따라 4종류로 분류된다. we basically have 4 general sizes: the soprano, or your standard, and we also have the pineapple shape model in that size. And we have the concert, or your alto, and the tenor,
4, 6, and 8 string, and then the baritone, which is our biggest model. 젊은 시절부터 우쿨렐레 연주자 겸 가수로 활동했다는 크리스 씨가 직접 연주를 들려주었다. 작은 우쿨렐레에서 나는 소리는 수수하지만 그 맛이 오히려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다. 간단하지만 순수한 우쿨렐레의 음색과 한없이 부드러운 노랫소리가 마치 훌륭한 콘서트장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들게 했다. 무엇보다 대를 이어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감동을 더했다. 가게 안에 있던 사람들의 환호로 행복한 콘서트는 끝이 났다. 우쿨렐레의 선율을 가슴에 담고 오아후 섬 최대 산호초 바다인 하나우마 베이로 향했다. 구분마니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우마 베이는 오랜 옛날 화산 분화구의 바다 쪽 면이 침식되어 많이 형성된 화산 지형이다. 이곳에는 산호굴럭과 함께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가 살고 있다. 바닷물이 맑고 파도가 잔잔해 스노클링의 최적지로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해변은 유료로 운영되고 있었다. 모든 방문객은 해변으로 내려가기 전 자연보호 영상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자연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지키려는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야말로 많은 이들이 오랫동안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첫걸음이 아닐까. 날씨와 파고를 고려해 권장구역이 정해져 있었다. 일회용 수중 스틸 카메라로 무장한 나는 드디어 처음으로 하와이 바다에 몸을 담갔다. 산호초를 집삼아 살아가고 있는 각양각색의 열대어들. 바닷속 풍경은 낯설고 신기했다.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마냥 신이나 물 밖으로 나오기 싫은 기분이었다. 사람의 등장에 아랑곳 않는 물고기떼의 군무까지 하와이 바다가 안겨준 황홀한 선물을 마음껏 즐겼다. 이 즐거움을 다음 세대까지 누리도록 관리하는 이들뿐 아니라 여행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겠다고 수중 세상을 경험하고 나니 책임감이 다시 한번 느껴졌다. 섬의 하루가 저문다. 온종일 웃음소리 녹던 모래사장도 다가오는 밤을 준비한다. 때에 따라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매력적인 연인처럼 같은 장소지만 석양 무렵의 바다는 그 느낌이 또 새롭다. 석양의 파도를 즐기는 사람들,
아직 식지 않은 열기 때문인지 즐길 거리 가득한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은 듯 느껴진다. 낮의 눈부신 만큼 은근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바닷가. 이 도시의 또 다른 얼굴이 기대되기 시작한다. 해변으로 몰려들었던 사람들까지 도심으로 돌아오는 밤. 이 도시의 밤 얼굴도 자연을 닮은 듯 평화로운 풍경이다. 이제 다시 활기를 되찾을 내일을 준비하며 도시는 밤에 빠져든다. 다음 날 나는 호놀룰루를 떠나 쌍발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빅 아일랜드라는 애칭을 가진 하와이 섬으로 출발했다. 가까운 거리라고 생각했는데 1시간 반을 날아서 하와이 섬 힐로 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하와이 섬은 하와이 제도의 섬들 중 면적이 가장 크다. 하와이 섬들 중 가장 늦게 생성된 화산섬으로 현재도 화산 활동이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한다. 활화산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하와이 섬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로 킬라우에아 화산 국립공원을 정했다. 나와 같은 기대감을 안고 온 사람들이 공원 안내인의 설명을 듣고 있었다. The floor inside the cone has dropped over 100 feet. Now this volcano, Kilauea, is one of the most active volcanoes on Earth, and it had been erupting for the past 24 years continuously, every day, pumping out lava. 내가 발 딛고 선 땅 바로 아래 용암이 끓고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한층 긴장이 됐다. 1823년 영국인 선교사 윌리엄이 처음 발견했다는 킬라우에아 화산. 1952년 이후 34번의 폭발이 있었는데 1983년 이후 오늘까지는 폭발 없이 용암을 분출하고 있다. 화산의 정상은 이전에 분출된 용암이 굳어 그 움직임을 감지할 수 없었다. 용암이 바다로 흘러드는 걸 볼 수 있다는 남쪽 해안에 가보고 싶었지만 최근 화산의 움직임이 감지되어 출입이 통제돼 있었다. 남쪽 바다로 매일 흘러드는 용암이 하와이의 면적을 넓히고 있다고 하니 그야말로 계속 성장하는 섬인 셈이다.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용암이 흘러나오는 모습은 볼 수 없었지만 여기저기 화산 표면에 갈라진 틈으로 가스와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until you come. 수증기를 포함한 가스는 손을 대면 뜨거울 정도였고 유황 냄새가 짙게 났다.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열대 우림을 이루고 있는 화산의 동쪽면 정글숲에는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만들어진 용암 동굴이 있다.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300년에서 350년 전쯤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동굴은
길이 120m 가량의 좁고 긴 터널 모양을 하고 있다. 용암이 덮은 대지 위에 사람들은 길을 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 노력한다면 자연도 우리에게 그만큼의 혜택을 되돌려 주지 않을까.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여행 전부터 하와이 섬에 가면 꼭 하고 싶었던 일이 원산지에서 코나 커피를 맛보는 것이었다. 이정표를 따라 도착한 농장엔 커피 바와 가공 공장까지 딸려 있었다. 농장을 구경하는데 마침 농장 사장인 조를 만날 수 있었다. How big is this? 20 acres. We plant about 1,000 trees per acre. 20,000. (1995년) 캘리포니아에서 의사였던 조를 하와이 농장 주인으로 바꿔놓은 코나 커피의 맛. 코나는 전 세계에서 재배되는 품종이지만 하와이 섬에서는 독특한 지질과 기후가 이상적으로 결합돼 특별한 맛을 만들어낸다고 한다. Kona coffee has to come from Kona, Hawaii. And what makes it so special is the place. There's a French word called terroir, but in English we say the taste of the place. It's the unique climatic conditions and the unique volcanic soil that we have here that gives Kona coffee a special flavor that can't be duplicated anywhere else in the world. 수확한 커피는 냉장고에 잘 보관해 두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직접 볶아서 전 세계로 판매한다고 한다. 톡톡 터지며 붓기는 커피 원두. 기계 옆에 서서 신선한 커피 향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다. Toward the end of the roasting process, there is a lot of smoke and carbon compounds that come off of the coffee. This would cause pollution and eventually reach the coral reef below us. So we take all that smoke, we channel it into the afterburner. Hawaii, the most precious thing we have here is our environment and our islands, and we need to do everything we can to protect it. 조의 농장에서 생산된 커피는 2001년 세계 최고의 커피로 선정되기도 했다. Yummy. 코나 커피 한 잔으로 나는 여행자의 여유를 누릴 수 있었다. 커피 한 잔에 힘이 솟은 걸까? 무모한 도전이 될지 모를 카누 타기에 도전해 보기로 했다. Put that camera inside of that bag over there. We're gonna go down these steps over here, and he's gonna paddle out to the Blue Lander, straight over to Captain Cook's Monument and do the snorkeling. Coming to you live and direct. We got 항구에서 날 안내해준 아저씨가 한껏 찍어주겠다고 친절을 베푼다. 가서 마음껏 즐기고 오라는 아저씨의 흥분된 목소리를 뒤로하고 힘차게 노젓기를 시작했다. 육로로 갈 수 없는 곳에 하와이를 발견한 제임스 쿡 선장의 기념비가 있다. 30분 정도 노를 저었을까. 익숙치 않아 힘도 들고 홀로 바다에 둥둥 떠 있자니 겁도 슬슬 날 즈음. 상어의 출현. 아니다.
돌고래들이었다. 지친 나를 달래주려는 것일까? 첨벙첨벙 재롱까지 떤다. 마침내 도착이다. 오랜 항해 끝에 국선장이 이 섬에 첫 발을 디디던 순간도 지금처럼 가슴 벅찼을까. 1시간이 채 안 되는 짧은 항해였지만 직접 노를 저어왔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다. 그는 두 척 배를 이끌고 영국에서 태평양으로 나아가는 항로를 개척하기 위한 3차 항해 중 1778년 1월 18일 하와이를 발견했다. 유람선으로 보다 편하게 이곳에 도착한 이들이 스노클링을 하며 즐기고 있었다. 한 탐험가의 도전 정신으로 보다 넓은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낸 하와이. 230여 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인들에게 행복을 주는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와이 섬을 횡단하던 중 인적이 드문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1910이라고 쓰인 간판으로 보아 꽤 오랜 역사를 가진 건물 같아 보였다. 제과점과 식료품점을 운영하는 이 건물은 1900년대 초 사탕수수 노동자로 이주해온 한 일본인이 세운 건물이라고 한다. This was primarily a sugarcane plantation on this coast, and back in the 30s and 40s, this was the second largest town on the island. So it was connected by railway, and all of the sugarcane workers would get on the railway and come down here and do all their commerce. 집 나간 수탉을 찾아달라고 한 아이가 붙인 포스터에서 이곳 사람들의 정겨운 일상이 느껴진다. 오래된 병이라고 간판을 단 옆 가게는 정말 내부가 온통 병들로 가득했다. 음료수병에서 술병, 우유병, 약병까지 사탕수수 노동자들로 북적대던 마을에서 사람들이 떠나면서 버려진 병들을 모은 것이 이제는 골동품의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고 한다. This was 1890s. 1890. 1890s, as from Japan. And what does it say? This says pretty face water. Right. Pretty face water. $60. Myeongsu. That's how you tell those kanji. Myeongsu. This bottle right here, $250. Korean float, I think so. Korean. Yeah, it's Korean. I don't know if you can tell. 100년 전 사탕수수 노동자로 왔던 우리 조상들이 가져왔을 물건. 타임머신을 타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간 느낌이었다. 들풀이 무성한 옛 사탕수수 밭을 가로질러 하와이 섬 최대의 폭포 아카카 폭포에 도착했다. 높이 128m의 폭포는 쉼없이 물을 쏟아낸다. 흩어지는 물줄기와 바닥에 부딪히는 물소리가 정글 숲의 더위를 말끔히 씻어주는 듯하다. 흘러가면 다시 거슬러 올 수 없는 폭포. 생생한 순간을 가슴속에 새겨넣었다. 아카카 폭포 근처에는 하와이의 다양한 꽃을 볼 수 있는 정원이 있어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열대의 뜨거운 기운을 그대로 담은 형형색색의 꽃들.
어떤 예술 작품이 자연의 생기보다 아름다울 수 있을까? 아름다움에 매혹되고 향기에 취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어둠이 내리고 쉼없이 여정을 쫓던 발걸음을 멈추면 문득 두고 온 가족과 집이 그리워진다.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는 밤, 멀리 파도 소리 들려오는 바다 풍경은 여행의 여운을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오아후 섬으로 돌아온 나는 섬의 북동쪽 열대 우림 지역으로 가보기로 했다. 이 지역 중 쿠알로아 목장은 푸른 초원과 무성한 열대의 숲, 계곡과 높은 산봉우리들이 이어지는 광대한 목장이다. 개발되지 않은 야생 그대로의 지형은 마치 선사시대에 와 있는 것 같은 낯선 느낌마저 든다. 그런 자연 경관 때문에 이곳은 많은 영화에서 최고의 원시 자연 경관 촬영지로 이용되고 있다. 내가 이곳에 온 이유 가운데 하나도 스크린 속에서 본 영화 배경을 실제로 확인해보고 싶어서였다. 쥬라기 공원, 진주만, 윈드토커, 고질라, 첫 키스만 50번째 등은 한국 관객들에게도 친숙한 영화다. 쥬라기 시대 공룡의 부활을 그린 공상과학 영화 쥬라기 공원. 컴퓨터 그래픽으로 완성된 공룡들의 실감나는 움직임만큼 공룡들이 다시 돌아와 산데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은 풍요로운 자연 환경이 그게 실제와 같은 현실감을 부여했다. 오래전 내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든 영화의 촬영 현장에 서 있다는 사실은 꽤 기분 좋은 경험이었다. 큼지막한 고질라의 발도장도 여기저기 찍혀 있었다. 내 기억에 남은 또 한 편의 영화는 아름다운 하와이를 배경으로 아담 샌들러와 드류 베리무어가 주연한 동화 같은 로맨틱 코미디 첫 키스만 50번째다.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여인과 그녀를 사랑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기 힘든 인연이라 생각했는데 하와이란 무지개 속 낙원이라면 왠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바뀌었다.
추억 속의 영화와 현실을 넘나든 기분 좋은 경험이었다. 오아후섬 북서면의 노스 해안을 찾아 마을을 지나던 중 사람들이 길게 선 줄을 보고 따라 들어가 봤다. 부드럽게 간 얼음을 눈뭉치 모양으로 다지며 아이스크림과 단팥이 깔린 고깔 모양 컵에 동그랗게 담아낸다. 다양한 맛의 시럽을 마음대로 선택해 나만의 쉐이브 아이스를 만들 수 있다. (1951년) 일본인 마츠모토 부부가 얼음 과자 장사를 시작하면서 파도 타기 서퍼들 사이에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것이 이 가게의 출발점. 이곳을 찾은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 유명인들 덕에 야마모토 상점은 더 이상 동네 아이스크림 가게가 아니다. 이 작은 가게에서 하루에 1000개가 넘는 얼음 과자를 판매한다니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겨울이면 파도가 높아 서핑 장소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노스해안. 지역 사람들에겐 거북이 해변으로 더 유명한데 쉽게 거북이의 출몰을 목격할 수 있어서다. 야생 상태의 돌고래를 본 지 며칠 되지 않아 이번엔 여기저기 먹이를 찾아 바닷가를 어슬렁거리는 거북이들을 볼 수 있었다. 이번엔 바다 사자도 출연. 놀라서 달려가 봤더니 볕 좋은 날씨에 일광욕을 즐기는 중이었을까. 사람들 틈에서도 여유롭다. 앗, 절벽에서 다이빙하는 사람들이다. 바위에 올라가 보니 어린아이에서 여성까지 모래바닥이 환히 들여다 보이는 맑은 바닷물로 자유낙하를 감행한다. 자유로운 영혼들의 휴식처 하와이는 무지갯빛 다양함으로 사람들의 오감을 만족시킨다. 하와이를 대표하는 특산물 중에 하나가 마카다미아 넛이다. 농장에서 일하는 원주민이 열매를 보여준다기에 따라가 보았다. Can we see the fruit now? Yeah, see the fruit right there? The green one? 맺힌 열매가 자연적으로 땅에 떨어지는 11월이 수확기라고 한다. 겉껍질을 벗기면 딱딱한 속껍질이 나오는데 이것을 한 번 더 벗겨야 우리가 먹는 마카다미아 넛이 나온다. 이 차 가공을 통해 다양한 맛을 입히기도 하는데 양파, 꿀, 커피, 계피, 초콜릿 등 다양한 맛이 더해진 새로운 마카다미아 넛으로 재탄생한다. 관광객보다 주민들이 자주 찾는다는 알라모아나 공원.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엔
자축을 하는 주민들의 물결로 가득했다. 미국 독립기념일의 하이라이트는 매해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는 불꽃놀이. 이른 아침부터 공원에서 하루를 보낸 사람들은 어둠이 내리면 자리를 잡는다.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231번째를 맞는 미국의 독립기념일. 다양한 인종, 서로 다른 민족으로 이루어진 사회 구성원들과 50개의 주가 한데 뭉쳐버리는 미국 최대의 축제가 바로 눈앞에서 펼쳐졌다. I like the dark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The colors of the rainbow 불꽃놀이를 보며 보낸 여행의 마지막 밤. so on the faces of people 잊고 지냈던 나의 꿈과 소망을 떠올렸다. 바쁜 일상에 묻히고 이리저리 가능성을 재보는 사이 뒤로 밀려난 꿈들. 가슴속 어딘가 숨어있던 열정의 뇌관을 다시 찾은 여행. 무지개 너머엔 나를 행복하게 하는 주문이 있었다. There